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한국 시간 기준으로 24년 7월 26일 9시 32분입니다. 1분 전에 PC 데이터가 발표됐고요. PC 데이터를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 있지만 즉시 분석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역시 PC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기다리던 데이터니까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PC 데이터가 지금 2.5%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PC 데이터가 2.5%였는데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전월 2.6에서 이번 2.5%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다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 2.6에서 이번 2.6으로 유지됐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2.5%였는데 기대를 충족할 만큼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결과를 해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죠. 어쨌든 물가가 반등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위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헤드라인 PC 기준 물가 상승률로 보면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기대에 충족하니까 안심인 거예요. 또 나름 기쁜 거예요. 근원 PC는 전월하고 똑같고 그렇지만 기대치보다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조금 실망한 것들, 이런 반신반의한 성향이 같이 발표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 총괄적으로 본다면 뭐 근원 물가가 당장 떨어지진 않으니 이번에는 2.6이고 다음 달에 2.5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시 이 PC 데이터에 분석된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조적인 물가의 흐름, 기조적인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오늘 데이터만을 가지고 실제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기보다 기조적인 것을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저는 이걸 많이 보죠. 근데 오늘 발표된 이 숫자는, 이 PCE 데이터는 오늘 내일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의 해석과 기조적인 것에 대한 해석 둘 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은 시장에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거나 그래도 뭐 더 오르진 않았으니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하면서 좀 위안도 되고 그래도 하나는 잡혔고 하나는 안 잡힌 거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한 그런 느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둘 중에서 저도 좀 지금 시장의 판단이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둘 중에 더 중요한 지표는 근원 PC인데 근원 PC는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좀 의심스러운 마음도 상당 부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PC 데이터가 주는 그 영향은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 데이터 외에 나머지 변수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기조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데이터는 기조적으로 봤을 때 근원 물가가 2.5%를 유지했으니까 정점 대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인 거 맞고요. 그죠? 기조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PC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2.5%를 기록했으니까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에 놓인 것은 맞다. PCE 기준으로도. 그리고 그 밖에 CPI를 기준으로 보아도 3.0% 최근에 발표됐는데 3.5, 3.4, 3.3, 3.0 그리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CPI 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도 3.8, 3.6, 3.3, 3.4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 물론 CPI가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3.4에서 3.3, 3.3에서 3.0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PCE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조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여도 측면으로 봐도 근원 서비스 물가만 잘 안 잡히고 있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도 3.2, 3.3을 유지하다가 최근 3.1까지 퍼센트 포인트로 떨어진 걸 보면 물가 상승률,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여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해줍니다.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특히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혔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률이었고 두 번째가 주거비 상승률인데 주거비 상승률도 8.2에서 5.2%로 좀 빠르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 값도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도는 지점 그리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3.9%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밑도는 지점 이런 것이 같이 만나는 지점에 이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 물가를 또 진단함에 있어서 페드가 해야 될 역할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지 않도록 유도해야 될 텐데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추세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1년도 2.6%, 2년 동안 2.5%로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나름 떨어지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조적으로 그렇게 물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가 상황을 진단했으니까 두 번째 꼭 진단해야 될 것이 미국 경기 상황이죠.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바로 어제 발표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2.8%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는 어렵겠다. 하드 랜딩은 안 오겠구나. 소프트 랜딩 오겠구나. 그리고 이런 흐름이 원래부터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강한 경기 침체는 안 오는구나. 강한 경기 침체 안 오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잡히진 않겠구나 라는 것을 또 예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속보치 이게 매번 속보치가 발표되고 잠정치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어서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이렇게 속보치 먼저 발표되고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뭐 최근 1분기도 1.6으로 속보치 발표했다가 확정치는 1.4로 발표했듯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모여지지 않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쩌면 2.8% GDP 성장률을 예견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하향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잠정치와 확정치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를 진단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예요. 그러면 소비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지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지표격으로 소비 심리지표를 보는데 가장 유명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평균, 장기 평균선을 밑돌고 움직여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장기 평균선에 가깝고 100이라는 기준선을 밑돈 채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지수가 이렇게 얼어붙는 배경 속에서 앞으로 소비가 위축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반영된 GDP 증가율은 2분기 확정치가 나올 때는 2.8%보다는 밑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초과저축이 그동안 많이 쌓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확장적 재정 지출을 안 했다면 초과저축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 이번 달 저축액이 100만 원, 다음 달 저축액이 100만 원. 그러면 1년 후에 나의 저축액은 12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초과저축은 내가 예정대로라면 1200만 원의 저축액이 있는 초과저축이 아니라 예정대로라면 1년 후에 1200만 원의 저축액이 쌓일 텐데 재정 지원을 많이 해줘서 초과저축이 발생해 12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처럼 그럼 초과저축액이 뭐예요? 2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것이 초과저축의 개념인데 초과저축이 많이 쌓였던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고용이 지금 내가 고용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초과저축을 소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초과저축이 24년 상반기에 소진됐어요. 다. 그러니까 소진됐으니까 앞으로는 초과저축분이 없으니까 소비할 여력이 이제 통장에 쌓인 저축액을 가지고 소비를 많이 흥청망청 썼는데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니까 이제 소비 지출이 꺾이는 거죠. 그럼 소비가 꺾이면 미국 GDP에서 약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데 그 소비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지표를 보여드렸어요. 23년 하반기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보면 이건 24년 상반기고요. 수평축은 수직축은 23년 하반기예요. 그러면 이 분면에 있는 것은 뭐예요? 23년 말에도 소비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24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기 23년 하반기에 0 이상이었던 다 대부분 소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23년에는. 그런데 여기 있던 것 중에 이 분면, 이쪽 분면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예요? 23년 하반기까지는 소비 지출이 늘어났던 품목인데 24년 들어서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품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식 숙박업이나 연료, 주거, 식료품, 레저 이런 영역은 금년 들어 24년 들어 소비가 줄어드는 약화되는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이 많아지는 배경은 뭐예요?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케 만들어줘요. 자,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판단할 때 24년 들어서 중반부터 소프트 랜딩이 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IMF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었죠. 근데 종전 24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봤다가 2.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6%의 흐름에서 25년에는 1.9%의 흐름으로 성장률이 주춤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24년 1, 2분기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 4분기를 기점으로 소프트 랜딩이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시나리오를 보면요. 24년 1분기와 24년 2분기까지는 잠재 성장률 2분기는 특히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 2분기까지는. 근데 24년 2분기 이후로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소폭 밑도는 흐름이에요. 소폭 밑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현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된다. 대대적인 경제 위기나 하드 랜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격의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향후 전개되면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4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주안점을 둘 그 변수가 물가 지표였는데 24년 하반기부터는 주안점을 둘 물가 지표가 뭐로 바뀝니까? 고용과 경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물가는 안정화됐고 목표하는 거 잡았고 이 왼쪽 토끼는 두 마리 토끼 중에 왼쪽 토끼는 잡았으니 물가라는 토끼는 잡았으니 이제 고용이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경기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5.5%가 아닌 그 밑으로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답변이 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잠깐 렉이 걸려가지고 과부하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좀 가끔 제 컴퓨터가 아예 정전 상태처럼 앞에 안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살짝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가 오늘 내일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 내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단 PCE 발표 전까지는 7월 금리 동결할 거야 93.3%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거의 미동할 거라고 거의 미동도 없을 거라고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 통계가 중립적인 데이터가 발표됐으니까 네 93.3%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같아 가지고 좀 놀랍네요. 저 스스로 놀랍네요.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큰 변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언제 금리 인하할까 이건데 역시 시장에서는 87.7%로 금리 인하는 아마도 9월일 거야라고 거의 좀 확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변화에는 어떤 믿음일까? 왜냐하면 9월 금리, 그러니까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오늘 발표된 PC 데이터는 어쨌든 기조적으로 봐야 돼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기조적으로 본다면 기조적으로는 어때요? 디스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값이 여기 보세요. 89.6%로 늘었네요. 그쵸?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PCE 발표 전에는 87.7%였는데 PCE 발표 후에 이 값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89%로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기조적으로 봤을 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시장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의 변화를 이렇게 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한다면 그래도 조금 호의적인 거에 가깝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7월은 미동이지만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PC 외에 나머지 변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그 밖에 나머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언제 인하할 것인가? 그러니까 5.5%까지 기준금리 인하 금리를 인상했던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7월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때는 동결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9월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판단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22년에도 23년에도 22년, 23년 금리 인하 절대 없다. 금리 인하 있을 수가 없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는 많으면 두 차례, 아마도 한 차례,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도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전망치를 말씀드렸고, 그 의견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강해지죠.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의 기대와 저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는 국면이에요. 이것은 제가 굳이 또 설명하면 이래요. 한 100m 전방에 어떤 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저 간판에 삼겹살집 이렇게 쓰여 있다고 봤어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이 저 삼겹살집이 아니야, 저거 참치횟집이야 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도 100m 전방이 아니라 80m, 50m, 30m, 이제 10m 전방에까지 왔으니 이 삼겹살집이라고 확신했던 눈이 안 좋은 사람마저 저거 이제는 참치횟집이라고 보여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과거에 시간적 격차를 두고 시장의 전망, 제 금융기관의 전망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라고까지 말씀드려가면서 전망했었던 1년 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둘이, 그러니까 금융 사이드에서의 기대와 전망이 저의 전망과 많이 달랐죠. 그죠? 많이 다를 거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제 전망에 부합하게 거의 다가오는데, 지금은 거의 그 지점에 다가오니까 이견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여러 주요 투자은행, IB들도 24년 3분기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5.25% 정도 한 번. 그죠? 그리고 4분기 말에도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뭐 안 하던가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융기관의 마음, 금융시장의 마음, 투자자의 마음과 파월의 마음이 일치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파월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해석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7월 31일 FOMC 회의 때는 동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7월 31일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은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조금 더 지침을 줘야 되거든요. 시장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8월 22일부터 있을 잭슨홀 미팅 때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이 될 것이고요. 선제적 지침 없이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PCE 데이터인 거죠. 근원 PCE 데이터가 지금 2.6%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5% 혹은 2.4%를 기록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4나 2.5%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는 9월 달에는 또 9월 달에는 8월 CPI 데이터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이미 2%에 가깝게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돼요. 최적의 시점. 그러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잡고 물가가 더 떨어지는 일을 막고 그죠? 2%를 밑돌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잡고 그러니까 2.34% 수준이 제일 적정한 거죠. 그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또 이러다가 물가 잡기 위해서 5.5%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가 경기를 너무 막 산불 내듯이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경제 위기 오면 안 되잖아요. 하드랜딩 오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역시 9월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세계적으로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이미 단행했고 추가 금리 인하를 선언하고 있죠. 캐나다는 금리를 2번이나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단행했죠.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 뭐 중국은 다른 얘기지만 중국도 굉장히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죠. 좀 다른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를 인하하는 이제 피봇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기조에 부합하게 미국도 통화정책 기조를 매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PC 데이터 즉시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제 책 소개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를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성격에 책 읽는 성격이 성향이 아니실지라도 한번 경제 입문서를 진득하게 한번 읽어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거시경제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제 입문서 제가 쓴 15분 경제 특강을 보시면서 정말 쉽게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제가 쓴 24년 경제 전망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실제 제가 23년 10월에 이 책을 발간하면서 24년 하반기 끝자락에 미국이 많으면 2차례, 보통 한 차례,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그 전망의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통화정책 기조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읽혀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역시 이 책 함께 25년 전망서가 2달 후에 발표됩니다. 그때 또 역시 25년 전망서 같이 보시면서 이 흐름을 기조의 흐름을 경기를 읽어 나가시는 거 어떨까? 또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과 이 출간 기념 25년 경제전망서 출간 기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책에 사인도 받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PC 데이터 말 그대로의 즉시 분석 마무리하고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